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답변을 빨리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늦더라도 일단은 늦게라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혼자서 생각하고 있지 말고요. 저한테 그냥 카톡 보내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수업 한두 시간 하면 끝나겠다. 자, 한두 시간만 하자.
잘들 쉬었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됐으니까 얼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 2.0 플렁크 2할 차례죠? 26번 할 차례죠? 26번 할 차례죠? 자 26번 질문 써주시면 됩니다. 아, 예, 답지는 제가 좀 이따 뽑아서 드릴게요. 일단 수업 먼저 하고요. 예, 이거 제가 자. 26번 페이지는 51쪽입니다. 한축의 미추론 파트죠.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워낙 많이 해갖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습서를 좀 먼저 띄우고 얼라요? 26번 어디? 26번은 아니에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일단 지금 26, 27, 28 요 세 지문 남았거든요. 세 지문. 그래서 요거 우선 답을 좀 먼저 합니다. 일단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일단은 지금 이제 함축의미 추론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함축의미 추론을 풀 때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주제 찾는 거라고 했어요. 주제 찾는. 왜냐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slam in our own face. 우리 자신의 얼굴을 뭐 찰싹 때리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만 해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뭔 말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축의미 추론은요 빈칸 문제 풀듯이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기본은 뭐다? 주제를 알면은 우리가 풀 수 있다. 왜냐면 주제를 찾으면은 사실상 이 녀석의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자습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이걸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자습서 없는 김에 약간 이제 우리가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가보죠. When it comes to부터. 자, when it comes to 하면은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왔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라면 Many blame the fossil fuel industry. 여기서 many 자체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blame이 동사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답니다. 그래서 이 blame은요, 보통 blame A for B로 많이 써요. 이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A를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B라는 이유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ssil fuel industry니까 당연히 이제 그 화석연료 산업이죠. 그래서 화석연료 산업을 이제 비난을 한다는 거야. pumping greenhouse gases.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를 이제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the agricultural sector. 그래서 농업 부문을요 또 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까? rainforest, 열대우림을 이제 뭔가 파괴한다, 불지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패션 산업을 또 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까? producing excessive clothes. 과도한 의류를 생산한다는 점에 있어서 또 패션 산업을 이제 우리가 비난한다는 거죠. 결국 초반에 나왔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해서라면 이런 여러 산업을 비난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fossil fuel industry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gricultural sector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fashion industry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탓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만 보자면 이 첫 문장이 바로 뭐냐면 통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통념? 자, 잠깐만 한번 정리해볼까요? 통념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기후 변화에 대해 여러 산업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 산업을 비난한다. 선생님 첫 문장이 통념 표현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manipulate.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탓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탓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탓하면 안 돼. 약간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통념이라는 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통념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반박이 나오죠. 그 반박이 뭐라고 했죠? 제가? 주제라고 했습니다. 주제. 그 반박 부분은 당연히 but이나 however, yet 이런 표현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but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다려봐. What drives these industrial activities? 자, 그러면 이러한 산업 활동이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산업 활동을 이제 유도하느냐, 유발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죠. 바로 뭐랍니까? Our consumption이랍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소재예요. 여기 consumption.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참고로 하나 해석할 때 하나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one 나오고 makes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drives가 나오거나 아니면 유발하다 시리즈 있죠. cause나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게 나오면요, 이걸 그냥 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hat makes, what drives, what causes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다? 그냥 why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드는가?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왜 얘가 이걸 하느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왜 이러한 산업 활동을 유발하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 이러한 산업 활동이 이제 발생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뭐다? 소비를 하니까요. 소비를 하니까.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요가 있으니까 이러한 산업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아니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없어. 또는 농업 부문에 대한 수요가 없어. 또는 패션 산업에 대한 수요가 없어. 그러면 이 산업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갈 거 아니야? 수요가 있으니까 얘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산업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도 자체가. 아이고 저놈들 때문에 저거 맨날 공장 돌리니까 저거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니까 맨날 이거 기후변화 생기고 이러지. 이거 다 공장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탓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그걸 소비하고 있으니까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야. 우리가 소비를 안 한다면 애초에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탓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비가 바로 뭐다? 얘네들을 유발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라는 건요, is a summed product, 뭔가 합쳐진 산물이랍니다. 뭐에 합쳐진 산물이냐? Of each person's behavior,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합쳐진 산물이래요. 그럼 이 합쳐진 산물이란 게 뭐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산업연료 화석연료 산업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scapegoat라고 나왔는데 여기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희생양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희생양이에요. 뭐에 있어서? 기후의 어떤 크리시스 위기에 있어서 대중적 그런 이제 희생양이라는 거죠. 하지만 왜 그들은 to drill and burn fossil fuels? 왜 대체 화석연료를 이렇게 추출해갖고 왜 화석연료를 태우느냐? 얘네들이 화석연료 산업을 왜 이제 활성화시키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소비가 있으니까. 됐어? 우리가 그들에게 강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센티브라는 건 동기부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재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뭔가 이제 에어플레인을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뭡니까? 퍼실 퓨어를 태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니까 퍼실 퓨어 인더스트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석연료를 태우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우리가 석유, 석탄 다 이런 거잖아요. 기름,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고 그 각종 항공유에다가 항공유 넣고 이게 다 석유, 석탄 태워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동을 하려고 하는 어딘가에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려는 니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화석연료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화석연료 산업이 잘못됐어. 얘네가 기후변화를 일으켜.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비난 자체가 뭡니까? 자기 얼굴에 뺨 때리는 거야. 됐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반박이 뭐였어요? 통념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산업을 비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리의 소비로 인해서 우리의 소비가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의 소비로 인해서 여러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필자가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산업을 탓해서 안 된다고요. 그 산업들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산업을 탓한다는 건 결국 소비자인 자신들을 탓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됐어?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뺨 때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어? 자, 지금 그 뒤에 반전편이야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은 어떤 이제 전기를 이제 낭비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뭡니까? 역시나 그 연료를 태워서 발생되는 전기를 낭비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갖다 낭비하고 버리고 그냥 예시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낭비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요, 이러한 행동을 참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 좀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내로남불.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얼굴에 뺨 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결국에 이 글에서의 주제는 다시 한번 뭐다?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거잖아요. 통념에서 나왔던 게. 근데 그 남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남에게 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요. 얘네한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 소비자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다? 밑줄이 의미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우리의 소비로 인해서 여러 산업을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소비가 없다면, 즉 우리의 니즈가 없다면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 밑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게 제가 표시해놨다시피 4번입니다. 4번.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 건데요. 왜 4번이 정답인지 한번 볼게요. 주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1번 보시면 Giving the future generation room for change. 자, 미래 세대에게 변화의 여지를 주는 거랍니다. 2번은요. Warning ourselves about the lack of natural resources. 자, 천연자원 부족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천연자원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얘기죠. 그렇죠? 3번은요. Refusing to admit the benefits of fossil fuel production. 화석연료 생산의 이점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답니다. 아니, 화석연료 생산의 이점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Failing to recognize our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지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탓만 한다는 거잖아요. 남탓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5번은 Starting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individually. 그러면 individually. 자, 그럼 환경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자기 얼굴에 뺨 때리는 건데 무슨 뭐 환경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만 가능하다. 자, 제가 좀 그냥 대강 이렇게 쭉 한번 쫙 읽었는데 결국 이 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해.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 라는 전형적인 통념 반박류의 패턴으로 나왔고, 그 산업을 탓하면 안 된다라는 이 필자의 주장이 좀 이제 비교적 살짝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소비가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산업을 탓하는 순간 자기 자신 얼굴에 뺨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정확한 부분 같이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관해서 화석연료, 농업 분야, 패션 산업을 탓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통념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들은 뭐다? 우리의 소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우리의 소비가 없었다면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각 개인의 행동에 합쳐진 결과물이다, 산물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좀만 내릴게요. 자,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탓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 탓만 하는 거잖아. 쟤 때문에 기후변화 생긴 거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내가 소비를 하니까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실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중국 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요. 물론 저도 중국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중국의 공장이 더 이상 안 돌아간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세먼지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기후 변화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각종 값싸게 쓰고 있는 여러 물건들을 값싸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랍니다. 다이소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은 뭐지? 막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못된 고양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면 막 되게 싸게 팔잖아. 뭐 기망이라든가 무슨 뭐 목걸이 반지 막 이런 거 싸게 팔잖아. 근데 그거 뭐야?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값싸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친구랑 우정 반지 하나 맞추려고 하면 한 50만 원 주고 맞춰야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보고는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 보겠습니다. 27번까지 볼 수 있으려나? 자, 주제 파트입니다. 잠깐만요. 28번도 한번 볼게요. 어떤 질문이 더 나와요? 27번 보죠. 자, 주제 부분인데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한 번 더 복습 겸 얘기하겠습니다. 대놓고 주제 문제잖아요. 대놓고 주제 문제는요, 오히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주제문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문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은 옛날 제가 말하는 소재를 잡아서 뭐 한다?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대입학년 문제 풀 때는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요, but이나 however를 먼저 찾고 시작하면 아주 편해집니다. but이나 however. 그럼 but이나 however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but이나 however가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는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your brain 어쩌고 없고요. 더비 겪고 나왔고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반전 표현이 없다라는 거는요, 주제가 초반부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냐? 초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팁 드릴게요. 여기 if 보이시죠? if는요, 웬만하면 yes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럼 if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서 if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거 뭡니까? 예시가 시작된다면 예시 이전에 나온 게 뭐다? 바로 주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큰 따옴표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제문은 어디에 가능성이 높냐? 첫 문장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 됐어요? 왜냐면 he explains 해갖고 쭉 여기까지 한 문장이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한 문장이니까 이 앞부분이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됐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요. 일단 이건 읽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We used to think. 우리는 생각하곤 했는데 뭐를요? 뇌라는 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뉴로사이언티스트인 리처드 데이비슨에 따르면요, 우리는 이제는 뭘 알고 있냐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뇌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뇌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뇌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Specific brain circuits grow stronger. 자, 그러니까 특정한 뇌의 회로가요,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뭘 통해서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서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연습을 통해 뇌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뇌는요, 변화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얘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통념 반박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통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We used to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통념이야. 여기까지 통념. 근데 실제로 반박은 어디 나왔습니까? We now부터 여기 이 문장까지. 여기까지가 뭡니까? 반박이 되는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보자. 우리는 뇌는 타고나는 거야.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곤 했지만 실제로 뭐다? 그렇지 않아. 뇌도 강화될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 라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뭘 통해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됐죠? 그래서 초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자면요, 그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웨딩이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즉 행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no different than learning to play the cello. 그래서 첼로를 배우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대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이제 행복에 대한 기법을 연습한다면요 그 사람은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뇌는 변화가 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초반에 여기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규칙적 연습을 통해서 규칙적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강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이 내용을 구체화해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한 거죠. 행복.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도 어떻다? 네가 행복에 대한 기술을 연습하면은 더 나아질 거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연습하면 강화될 거라면 뇌가 행복도 똑같다고요. 행복도 연습하면 어떻게 된다? 얘도 역시나 강화될 거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주제를 풀 때는 뭐라고요? 소재 파악해서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 이거 뭐라고 했잖아.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어. 뇌는 이런 식으로 강화가 가능해요. 연습하면은요. 머리를 여러 번 쓸수록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복이라는 것도 자꾸 행복해져야지 하고 연습하면은 그 행복도가 올라가게 된다고요.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사실상 이 글의 핵심은요.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 반복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죠. 잘 봐봐. 여러분 연습이라는 멘트는요.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요. 반복이랑 똑같아요. 연습이 뭔데요?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를? 그러면은 연습한다는 건 곧 반복이랑 똑같은 겁니다. 반복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요. 습관이라는 말로도 갈 수 있고요. 습관이라는 말은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요. 일상이라는 말로도 갈 수도 있어요.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뇌나 이 행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강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문에는요. 연습이라는 말만 나와 있거든요. 본문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practice라는 말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practice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근데 실제로 보기문에는 practice라는 표현을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안 쓸 가능성이 높아.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꿀까? 반복이나 습관이나 일상 요딴 말로 바꿔서 낸다는 거야. 됐어? 패러프레이징에서 출제한다고. 여러분 제가 표시해놨지만 정답이 1번이거든요. 정답이 왜 1번인지 한번 볼까요? 1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뒷내용 안 봤어요. 1번을 봤을 때 Possibility of forming brain habits for well-being이라고 나왔습니다. 행복을 위한 뇌 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가능성이라고 나왔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 나왔습니까? habit이라고 나온 거 보여요? habit이 뭔데요? 습관이잖아, 습관. 됐어? 말을 바꿔서 출제한다는 거죠. 됐죠? 자, 남는 문장도 한번 볼게요. 남는 문장. 남는 문장은요,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너가 실제로 너의 뇌를 훈련할 수 있대요. 훈련한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그렇죠? 연습한다는 거나 훈련한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니까 너의 뇌를 훈련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더 grateful 하게 되고 relax 하게 되고 confident 하게 된답니다. 뭔가 더 감사하게 되고 relaxed 뭐 차분하게 되고 더 자신감 있게 된다는 거죠. 더 함으로써 야 반복한다는 말도 안 돼. 반복함으로써요. experiences 경험을요. 어떤 경험이냐? That involv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감사와 그리고 뭔가 차분함과 그리고 자신감을 유발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요.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써놨잖아 제가. 연습한다는 거죠. 됐어? 우리가 행복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이란 건 뭐라고요? 요딴 애들이라고. 요딴 애들.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강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예를 들면 소확행이라고 하죠. 뭐 이게 작은 거에서 사소한 거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내가 어떨 때 이 행복감을 얻을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내가 행복감을 얻는구나. 이런 타이밍에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감을 얻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느끼는 거야. 아 행복하다 이러면서. 저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하루 종일 제가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굶다가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가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내가 아무거나 맛있는 거 좀 해줘 이래.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뭘 해주냐면요.
그 저기 뭐야 팔도 비빔면 두 개에다가 삼겹살을 딱 해주거든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 거기다 콜라 딱 갖다 주면은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딱 보면서 최고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별게 없다고.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 이게 이제 행복을 얻기 위한 어떤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예시도 계속해서 비슷할 겁니다. 너의 뇌가 형성된대요. 사고에 의해서 너가 반복한다는 말 또 나왔죠? 그렇죠? 비슷한 멘트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the more neurons fire. 자, 그래서 그 신경 회로가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또 나왔죠?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함께 그 신경 회로가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the faster they develop into neural pathways. 그래서 그 신경적인 어떤 회로 루트 이런 게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지속적인 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지속적인 뇌의 변화. 뇌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서 지속적인 뇌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또. 자, 또는 in the words of Donald Hub. 자, 여기서 Donald Hub이라는 사람의 이제 말에 따르면요. 신경회로는요. 그러니까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발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는요, 함께 연결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이제 강화가 된다고 쳐볼게요. 여기 신경세포 하나가. 근데 얘가 어떤 놈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얘가 강화가 되면 얘도 같이 올라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은요, 이제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 bottom line.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라고 나왔네요.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답니다. 뭐 어떻게요? For the brain to be happier. 뇌가 더 행복해지도록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다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은 뭡니까? 뇌는 변화가 가능하고 결국에는 행복도 연습을 통해서 강화가 가능하다라는 이 멘트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행복을 위한 뇌 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가능성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서의 이제 핵심 소재는 뭐냐면요. 뇌가 강화가 된다. 그리고 뭐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복, 습관, 일상, 연습 등의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표현이 전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행복도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뇌라든가 핵심 키워드가 다 나왔죠. 그렇죠? 나머지를 볼까요? 2번에서는 Role of brain circuits in improving body movements. body movements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신체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 신체 움직임이랑은 상관없죠. 그렇죠? 2번 탈락. 3번은 Importance of practice. 자, 연습의 중요성이 여기까지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뒷내용을 볼까?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 악기 연주에 있어서. 뭐야, 악기 연주? 이건 왜 나와? 4번은 Effect of taking a break on enhancing memory capacity. 기억력 용량 향상에 있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의 효과. 기억력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휴식에 관련된 것도 안 나왔습니다. 중요하게는 안 나왔어요. 5번은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데 of discovering how neurons in the brain work. 뇌 뉴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이랍니다. 뇌 뉴런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 왜 이걸 밝혀내기가 어려운 걸까? 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뉴런이라는 소재는 나왔지만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빈칸 부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특정 뇌 회로는요 규칙적 연습을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답니다. 행복을 연습한다면 그것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뇌는 반복적 생각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것이 뉴런들을 활성화시켜서 신경 경로를 형성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야 이거. 규칙적, 연습, 반복적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뇌가 더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주어지면 행복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서 행복도를 올릴 수 있다. 우리의 뇌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얼른 마무리할게요.
자, 숙제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이제 그 트리 4.0 그 프린트 있죠? 1에서 8번까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5에서 8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대신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요 숙제는 금요일까지 해오세요. 아니, 수요일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모레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숙제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3월 13일이니까. 일단 복습 숙제가 오늘 진도 나간 두 개만 해면 되거든요. 그래서 52, 54쪽을 해오시면 됩니다. 복습 숙제는 2.0 교재 페이지 52, 54쪽 여기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습 숙제는 지난번에 드렸던 4.0 프린트 교재 4.0을 이제 5에서 8번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글의 소재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지는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답지는요 그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단톡방에다. 펴고 뭐 하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구야? 오늘 신규로 온 우리 제이랑 지원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신규 면담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연달아 수업이 있어서요. 수요일 날 그 수업 끝나고 그때 좀 잠깐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두 분을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